믿음방패TV 함용식입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가 야당의 완전한 승리로 끝났고요. 그와 동시에 문재인의 레임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그렇다면은 문재인은 앞으로 어떻게 전국을 이끌어 가려고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 건데요. 일단은 문재인이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죄를 너무나 많이 지었어요. 일단 기억나는 대로 한번 쭉 얘기를 해보자면은 조국의 사모펀드 비리, 그리고 자녀 부정입학 비리, 그리고 손미양이가 위안부 할머니들 등쳐먹고 자신의 부를 착복한 점, 그리고 추미애가 자기 아들 부대 전화 걸어서 아들 휴가 연장시킨 일, 그리고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 관련된 그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의 금융 당국과 이 정치권의 최고위층들이 저질렀을 비리, 이거 이번 정권에서는 검찰이 크게 안 터뜨리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면은 이거 분명히 터질 겁니다. 그리고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김학의하고 장자연 사건을 괜히 끄집어서 터뜨린 일, 버닝썬 사건을 덮으려고. 그리고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해서 그 송철호 울산시장 부정선거 관련해서 청와대가 개입한 일. 또 뭐가 있노? 최근에 터진 LH공사 부동산 비리. 하여튼 셀 수 없이 많아요. 비리들이 셀 수 없이 많은데, 사실 이런 것들보다 진짜 심각한 죄는 뭐냐면요, 문재인 정권의 진짜 심각한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우리나라의 국가 안보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린 일. 그 죄. 우리나라의 안보와 한미 동맹을 무너뜨린 죄. 물론 이와 관련해서 9.19 군사합의라든가 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제가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좀 생각나는 게 뭐냐면은, 작년 3월달인가 북한에서 청년 2명이 배를 타고 탈북을 했잖아요. 그 청년 2명을 그냥 강제로 북송시켜버린 일이 좀 기억이 나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자, 정부에서 발표하기로는 그 청년들이 배 안에서 16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내서 몰래 다 죽였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여기 사진이 나가고 있을 텐데, 이렇게 조그만한 배에서 어떻게 16명을 한 명 한 명 불러내서 몰래 소리 안 나게 죽입니까? 말도 안 되는 발표를 정부에서 하면서 이제 그 청년 2명을 북한으로 다시 북송을 해버렸는데, 이거는요, 이런 일은 정말 국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야 돼요. 이거는 상식적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이 정권 바뀌면은 이런 죄값을 다 받을 겁니다. 문재인 정권이. 그리고 두 번째 심각한 죄, 바로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 체제와 민주주의 그 자체를 무너뜨리려고 한 죄입니다. 자, 문재인 정권이 어떻게 했습니까? 검찰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공수처를 만들고, 이제는 공수처도 부족해서 중대범죄수사처까지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사법 독재 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우리 사회 저변으로는 뭘 만들고 있냐면은 주민자치회라는 거를 만들어서 이 나라를 북한과 같은 통제 사회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죄예요. 그리고 세 번째 심각한 죄, 바로 작년 4월 15일날 벌어졌던 4.15 총선에서 벌어졌던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전국적인 부정선거. 자, 저는 이렇게 세 가지를 문재인 정권의 가장 큰 3대 죄악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문재인이가 그리고 문재인 정권이 죄가 많기 때문에 이 권력을 내려놓는 순간 수백 명이 바로 감옥에 들어갈 거예요. 1000명이 넘을 수도 있고 그 중에 몇 명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문재인이가 이 권력을 순순히 내려놓으려 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은 반드시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려고 할 거예요. 이 내각제 개헌에 대해서는 원래 황장수 소장이 가장 먼저 경고를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뭐 여러 유튜브 평론가들이 이 개헌 문제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박병석 국회의장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개헌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이거는 드디어 입질이 오고 있는 겁니다. 내각제 개헌을 시도하려는 입질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 내각제 개헌이라는 거는 여야를 불문하고 저 정치권 최고위층 기득권에 있는 자들에게는 꿈에도 소망하는 어떤 인생의 가장 큰 목표와 같은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면은 자기들끼리 권력을 나눠 갖고 평생 해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 문재인이가 여야 정치권에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이제 우리 더 이상 싸우지 말고 내각제 개헌하자. 응? 과거 일은 과거에 묻어두고 우리 이제 서로 손잡고 권력을 나눠줄게. 우리 다 권력을 나눠갖고 이제 싸우지 말고 개헌하자. 이렇게 나오면은 여야 기득권 정치인들이 다 두 손 들고 환영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는 이렇게 포장해서 말할 거예요. 자, 국민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 이 나라에 최대 위기가 왔습니다. 이 사태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은 서로 손을 잡고 힘을 합하는 것만이 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단도 없애고 또 지역 감정도 없애서 동서가 화합을 이루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원 집정부제 개헌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북한과는 영구적 평화체제를 만드는 남북 종전 및 평화 개헌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아마 이런 식의 각종 감언 이설과 현혹적인 어떤 거짓말들을 포장해서 내각제 개헌을 하려고 한다고 국민들에게는 발표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 국민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그 개헌을 하자는 여야 정치권이 서로 이제 안 싸우고 힘을 합해서 그래야만이 이 코로나 사태를 이겨낼 수 있다고 하니 아마 국민들 대다수가 거기에 따르려고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문재인 정권이 또다시 이 코로나를 빌미로 사회 통제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 확진자 수가 600명이 지금 넘어가고 있다고 며칠째 계속 발표를 하면서 여론을 선동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오늘 발표했잖아요. 실내에서는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이거를 12일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자, 문재인이가 이렇게 국민 통제를 하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지금 따뜻한 봄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동시에 문재인의 본격적인 레임덕이 시작이 됐으니 문재인 정권을 향한 야외 대중 집회가 들불처럼 번지겠죠. 따뜻한 봄이 왔으니. 자, 이거를 막기 위해서 먼저 국민을 향해서 선제 기선 제압에 들어간 거예요. 집회를 못하게 하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내각제 개헌을 발표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더 심각한 코로나 사태로 몰고 갈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제를 하는 거예요. 코로나 사태가 더 심각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발표를 하겠죠. 이 중대 위기를 헤쳐나가기 위해서 우리 정치권은 서로 손을 잡고 내각제 개헌을 하기로 했다고. 여러분, 이 내각제 개헌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이제 좀 있으면 우리나라가 북한과 전쟁과 통일을 해야 될 시점이 올 텐데, 우리나라는 북한과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아직까지 강력한 대통령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문재인 정권이 저지른 죄, 이거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내각제 개헌으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와 가계 부채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우리나라 국가의 총 부채, 가계 부채, 정부 부채, 기업 부채, 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부채가 지금 5천조 원에 이르고 있고, 또한 가계 부채는 GDP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특히 좀 심각한 게 다가구를 소유한 다가구 소유자의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다고 해요. 자, 다가구 소유자의 부채가 200조 원이 넘는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은 우리나라도 금리가 덩달아 올라가게 되죠. 금리가 올라가면은 누가 먼저 집을 파냐? 집을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당연히 집을 먼저 팔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집을 살 때 다 주택담보대출로 산 거니까 금리가 오르면은 이거를 부채를 감당을 못하니까 먼저 자기는 집이 여러 채가 있으니까 집을 막 내놓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집값이 폭락해요. 집값이 폭락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가 이 집 한 채 보유하려고 다 빚을 지고 사는 거 아닙니까? 이 집값이 폭락하면은 드디어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폭발하는 겁니다. GDP 100%에 육박하는 이 가계부채가 폭발하면요, 정말 퍼펙트 스톰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재인 정권, 문재인의 몰락과 함께 이 나라에 퍼펙트 스톰이 오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사회를 더 이상 통제하면 안 돼요. 빨리 사회를 열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돼요. 이거 더 이상 조금만 더 가면 진짜 퍼펙트 스톰이 온다니까요. 가계부채 폭발한다니까요. 빨리 사회를 열고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된단 말입니다. 이 국민들이 빨리 정신 차리고 이 사회 통제에 대해서 저항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더 이상 이대로 가면 안 돼요. 예, 정말 심각한 사태가 올 거예요, 아마. 내일은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는 모든 분들께서는 직접 교회에 가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드리시기를 응원해 드립니다. 네,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